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곧 나오게 될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도 앞두고 있죠. 혼조세로 일단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15%, 다우존스 0.42%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만 가까스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핀비즈맵 바로 가서 함께 주요 종목들 살펴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일단 테슬라는 빨갛게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마약 복용 의혹을 폭로한 기사가 계속해서 여파를 미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비전 프로 출시 일정, 다음 달 2일이죠. 비전 프로 출시 일정이 나오면서 2% 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애플도 다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주인공은 왼쪽 상단에서 아주 위험있게 빛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종목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요. 엔비디아는 어제 폭등하면서 역대 최고치 기록을 세웠는데 오늘도 상승세를 상당히 이어갔습니다. 1.7% 오르면서 531.4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ES의 주인공이고 AI 붐을 기대하는 모든 곳에서의 주인공입니다. CES에서는 성능을 한층 개선한 GPU, RTX 시리즈 3가지를 한꺼번에 내놨고요. 이들 제품이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AI 개발용이 아니라 가정용 칩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가정용 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어떤 GPU로도 AI 개발에 이용할 수는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CES에서도 주목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다른 곳에서 열리는 이벤트에서 당장 AI 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어쩌면 더욱 중요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제가 군불만 때우고 있죠. 잠시 후에 장희성 지점장님과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가서 보시면요. 지금 미 국채로 시장 금리 가늠해 보면요. 앞으로의 금리 환경에 대한 대표 지표 금리이자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 일단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면서 계속해서 4%선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조정세가 과대평가다, 아니다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 중에 하나로 통하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요. 아직 연준이 인플레의 승리를 선언하긴 이르다 하면서 3분기에 첫 인하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은 인사들 중에서 가장 비둘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3분기를 언급한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 3월 인하에 대한 기대는 거의 빠지고 있지만요. 대체로 5월 또는 6월 인하 전망이 가장 지배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보다 정작 연준 인사들은 인하 시점을 더 뒤로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채권왕으로 불렸던 빌 그로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10년물 국채는 과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빠르게 떨어졌고 국채 가격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나라면 지금 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여기에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과대평가다, 과소평가다 의견이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나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알아두면 좋을 주요 의견들 역시 잠시 후에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모닝 라이브 가족분들 중에서도 관련해서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앞두고 SEC의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죠. 여기 계정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뜬 겁니다. 새벽부터 난리가 났겠죠.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이걸 인용해서 긴급 뉴스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급히 자신의 계정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SEC의 계정이 해킹당했다,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겁니다. 금융당국인데요. 지금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도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하면서 뭘 어떻게 심사하고 규제한다는 건지 살짝 걱정이 되지만요. 아무튼 오늘 새벽 상황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쏠리는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루 안에 이제
한가름이 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복잡한 시나리오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습니다. 성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한다고 본 거고요.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인 2.6보다도 0.2%포인트 낮습니다. 올해도 세계 경제는 제대로 살아나기는 좀 힘들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번에 따로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흥경제와 개도국들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투자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유가 함께 가서 보시겠습니다. 유가는 다시 중동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는 2.08% 오르면서 배럴당 72.24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1.9% 올랐습니다. 77.59달러, 70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휘관이 숨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현지에서의 분위기가 격화되고 있고 전면전 위험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대표 투자기관 골드만삭스는 이런 지정학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하방 압력이 더 크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